안녕하세요. 나른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탁구닷컴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는 오스카와 피터팬입니다. 예, 이제 네 번째 방송 맞죠? 네 번째죠? 네, 네 번째 회차네요. 예,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뭐 누가 사회자고 뭐 누가 답변자고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들끼리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들을 콘텐츠로 담아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예. 지난번까지 방송하면서 중펜에 대한 얘기가 좀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중펜 쓰시는 분들은 항상 예, 뭔가 모를 그런 어떤 갈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내용을 듣고 싶다 맞아요. 하는 그런 아쉬움이 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더 많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네네. 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중펜 출신님도 좀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던데. 네, 맞아요. 강릉 출신님. 강릉 출신님. 네. 예, 그리고 다른 중펜 치시는 운영자분들도 참여하고 싶으신 의도를 밝히셨어요. 그렇죠. 뭐 슈미 아빠님도 있고 예, 로프 예. 드라이브님도 있고 붉은 돼지님도 있고요. 예상되는 방송 콘텐츠가 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예상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비수이신 김재빵님, 네. 그리고 대은이님께서 참여하셔서 네. 수비 기술에 대한 얘기들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분 한 분이 있으시죠. 탁구닷컴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윤홍규 선수가 네네. 팟캐스트에 참여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이 또 참여하시면 또 대박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펜 치시는 두 분, 네. 슈미 아빠님하고 루프 드라이브님. 루프 드라이브님, 네. 두 분도 지금 예약 중이시고요. 아무튼 재미있는 콘텐츠로 팟캐스트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탁구닷컴에서 유럽 여행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내용 보셨습니까? 네, 이번 티바와 해서 방문하는? 같이 해서 예, 독일로 가는 여행인데 예. 일단 어느 정도 참여자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 자리가 남았죠. 예, 맞아요.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클럽과 저희가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위 부수와 하위 부수로 나눠서 독일 클럽의 뭐 예를 들면 4부 정도. 아마 독일 클럽 4부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1부에서 한 3부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독일 클럽 한 7, 8부 정도. 그럼 우리나라에서로 치면 뭐 5, 6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4부 정도까지 이런 정도로 해서 두 팀을 나눠 가지고 5명씩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7명 세 자리가 남아 있는데 제 경우에는 굳이 시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 분을 더 받아들일 수 있어서 4명 정도의 지금 자리가 있죠. 피터팬님도 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저는 어떠세요? 업무에 충실하고 있겠습니다. 예전에 근데 저희 탁구닷컴 직원분이 네. 그 독일에 갔던 사례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시고 아마 이번 여행이 계속 잘 이어지면 네. 내년에는 2차로 또 여행이 준비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네. 가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다룰 내용은 제가 7편의 글을 썼는데요. 네. 한국 사회와 탁구에 대한 글을 연재했거든요.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는 못 봤지만 대부분 읽어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길고 좀 또 어려운 내용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낯선 내용들. 그래서 이 글을 한 번쯤은 요약을 해서 네. 또 이 글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네.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피터팬님은 한국 사회가 외국과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국 사회와 외국 사회요? 해외와 한국의 차이점. 글쎄요, 저는 해외에 나가 본 적이 일단 잘 없어서 크게 어떤 점들이 차이가 나는지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최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번 그 촛불 집회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실제로 현직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초유의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에서는 혹시 좀 이거 한국과 외국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글쎄요. 제가 며칠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네. 사실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그 사드 문제를 민감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와 함께 또 나온 얘기가 이 대통령 문제. 진짜로 대통령이 그 감옥에 갔느냐. 해외에서도 이 한국 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군요.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 절대 권력자의 권력에 대해서는 모든 그 아주 공고하게 그 권력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국가거든요. 네네.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물러난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도 그렇지만은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드문 일이죠. 네. 여기서도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이제 그런 한국 사회의 특징이 탁구와도 관련성이 있다. 이게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주요 포인트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탁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가 이제 서두에 썼지만은 탁구는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중독성이 있다. 네.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 중독성이 있다고 느껴보세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중독성이 심한 이유는 뭐 모르겠어요. 다른 운동에 비해서 투자한 만큼 성과가 들어간다.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없다. 그러니까 미미한 것 같아요. 성과가 네. 미미하다. 네. 저는 사실 좀 그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운동을 많이 했는데 네. 축구나 뭐 농구나 이런 것들은 네. 어느 정도까지는 느는데 그 이상 잘 늘질 않더라고요. 아, 그런데 탁구는 느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 또 어릴 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차이는 있는데 네. 누구나 꾸준히 하면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디긴 하지만 운동하면 꾸준히 늡니다. 그 공감 되십니까? 꾸준히 는다. 예. 예를 들면 축구나 농구는 정말 그냥 일생을 해도 어떤 한계치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탁구 같은 경우는 한계가 없는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탁구의 중독성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운동 실력이 있든 없든 노력하면 누구나 조금씩 는다. 그리고 운동 실력이 있으면 물론 더 많이 늘겠지만은 그런 그 실력이 느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는 운동이다라는 점을 생각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또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한국 사회가 탁구에 중독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는 예의 사회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우리 흔히 손님 초대하고서 차린 것은 없지만 변변치 않지만은 또 뭐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이런 말도 네네.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또 예가 발휘되거든요. 예전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하잖아요. 네. 그 3년상을 하게 되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이제 슬퍼하면서 3년 동안 곡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반 가문 같으면 3년상을 하게 되면 300 모시 옷을 입고 한겨울에도 군불 떼지 않고 네.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놓잖아요. 네. 초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밑에가 흙이 없고 네. 공중 위에 있는 지어져 있는 집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혼입을 덮고 3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춥고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 동안은 아내는 3년 동안 밥을 날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되게 민가와 또 묘지는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선산이라고 그러죠. 선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상을 이고 남편에게 밥을 가져가는 그 아내의 고생도 그렇고 네. 또 부모를 애곡하면서 3년 동안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남편의 입장도 그렇고 네.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게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거칠의 의문이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그 예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계가 없는 사회. 예를 들면 이제 서양의 질서는 이런 개념. 서양은 제가 그 두 가지를 많이 예를 들었는데 홉스의 네.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이 사회를 그렇게 보는 거죠. 누구나 경쟁하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아무 규제가 없으면 서로 전쟁터 같은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보다는 어떠한 질서 하에서 서로의 소유물을 인정하는 사회가 낫다. 네. 그래서 서로의 소유물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권한을
권력기관에게 양위 또는 양도하는 것이죠. 이게 네.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양 사회에서의 사회를 근간을 이루는 질서는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네. 사회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 질서만 지킨다고 하면 인간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개인에게는 좀 자유의 여지가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런 것보다는 예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에는 깊이의 그 어떤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네. 상대방한테 예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되고 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결과 좀 다른 형태의 인위적인 형태의 삶을 살게 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예의 사회의 문제점은 억압적인 사회라는 네. 예,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좀 억압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가불 문화도 생기지 않나 또는 뭐 진상 같은 거. 네네. 예, 왜냐하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면을 이제 보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아이처럼 놀고 네. 어른들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의젓하고 또 뭐 그러니까 친구 간에 있을 때는 뭐 장난기가 있고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들이 이중 삼중 인격적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 그들이 보기에는. 예, 그들이 보기에는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냥 누군가와 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대학 생활 때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같이 노래방을 가자라고 하면 네. 거기서 노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네. 빠진다 그러면은 그 그렇죠. 모임이 깨지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물론 뭐 외국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어떠한 선을 지키면 그 선 밖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형태의 문화. 그런데 한국 사회는 남을 배려해야 되고 그 배려에는 깊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그런 예의 사회가 이제 한국 사회인데 그게 탁구에도 굉장히 접목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탁구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부터 자기 혼자 그냥 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데 네. 그 배움에는 예의 문화가 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스승의 그러니까 고수에게는 스승의 예를 갖추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실력이 좀 늘고 누군가 하수가 오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고수가 되면서 네. 자기는 스승으로서 대우를 받는 거죠. 거기서 오는 어떤 기쁨 같은 거, 네. 예, 그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고 또 나도 빨리 고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도 있고 네. 그게 이제 탁구의 동력이 되지 않느냐. 예, 이건 좀 공감이 되시죠? 네, 맞아요. 그런 대부분이 그런 말씀 공감할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고수하고 탁구 치고 나면 조심스럽잖아요. 네. 뭐 끝나고 나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탁구를 칠 때 자기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는 네. 돈을 준다고 그래요. 아, 이건 좀 이상하죠. 네. 예,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탁구를 쳤는데 너무 잘 친 사람하고 친 거예요. 그러면 뭐 한 $50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거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져 버리면 본인으로서는 마음의 빚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수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수는 하수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기대를 해요. 나를 고수 대접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게 적절치 않으면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탁구계라는 것이 굉장히 위계적이죠. 더군다나 이제 또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 우리는 평등한 관계의 2인칭이 없고 한국말은 이제 제일 낮은 체가 이제 깝쇼체, 합쇼체, 네. 어서 옵쇼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제일 높은 거는 씁니다 체, 네. 뭐 합니다, 씁니다. 네. 이게 6단계 존대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6개의 그 종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팬님하고 저하고도 지금 이제 회사 내에서의 직원과 또는 이제 대표이사로서의 그런 관계, 네. 또 이제 뭐 탁구 선후배로서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미묘하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것을 계산을 해서 네. 적절한 엔딩을 네. 예, 한국 구사를 하면서 네. 어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한국 사회의 미묘한 상하관계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 회식 자리에 가는데 직원이 회식에 안 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분위기. 한국 사회에서는. 네. 네. 그게 이제 탁구계에도 굉장히 많이 결부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탁구계에 있어서 탁구에 더 매료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것이죠. 동호회 같은 거라든지 뭐 대학 동호회 같은 경우도 선후배 관계 때문에 네.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많죠. 그런 경우들이. 네. 그 후배로서 어려우신 것 같아요. 선배로서 어려우신 것 같아요. 서로 관계를 대할 때, 그러니까 선배를 대할 때 어려워요? 아니면 후배를 대할 때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또 본인의 성격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선배를 대할 때가 어렵더라고요. 선배를 대할 때 어렵다. 네. 예. 근데 좀 더 지나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 피터팬님이 젊으시니까. 근데 좀 더 지나면은 후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예, 후배한테 말을 놓아도 애매하고 존댓말을 써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선배로서 좋은 모습을 갖고 있나. 그리고 굉장히 막 저를 어려워하잖아요. 네, 네. 그 나이 높은 저도 이제 대학 생활 생각해 보면 뭐 40대 중반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40대 중반 선배님 보면 엄청 어렵죠. 근데 저는 마음이 똑같거든요. 대학교 때 탁구 칠 때하고 지금 네. 마음이 별로 네.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후배들을 대할 때는 후배들 간에는 이게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후배나 30대 후배나 20대 후배나 다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후배 입장에서 선배를 볼 때 굉장히 그 높게 이렇게 막 차등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간격을 넘어서 친하게 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거듭먹거리면서 선배 노래도 하기도 네, 어렵고, 그러니까 더 선배로서 어려운 거죠. 사실 고수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고수분들도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데 하수인 분들하고 탁구 치고 그 앞뒤 전후의 운신이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예의 사회라는 것이 어렵게 만들죠. 그냥 뭐 그리고 이제 그 하수의 입장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의 사회가 아닌 그런 거래 관계의 사회에서는 네. 내가 조언을 받으면 그 조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예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보다 실력이 높지 않은데 나한테 조언을 할 때, 네. 이거 열받는 것이죠. 그렇죠? 카페에도 그런 걸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올라오죠. 그리고 내가 청하지 않았는데 막 고수라고 해서 나한테 지적질을 할 때, 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 중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런 억압되어 있는 사회다. 네. 스트레스가 이제 내재되어 있는 사회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억압되어 있긴 하겠지만은 이 공동체의 측면도 사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공동체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서양 사회 공동체가 지금 아까 이제 독일 탁구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얘기 드리는데, 네. 독일은 부스 개념이 한국처럼 꼭 실력의 개념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실력의 개념도 물론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로 하면서 이제 네. 1부가 가장 잘 치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사회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가 하면 그 최고 일부죠. 분데스리가는 분데스라는 얘기가 이제 주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국가라는 얘기거든요. 아, 네, 네. 한 국가 내에 전체에서 제일 자신의 사람이 모인 곳, 10개의 팀이 모인 것이 이제 분데스리가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2부 리그라고 하면 분데스리가를 반으로 나눠서 이쪽 반에서 저쪽 반에서 시합을 치르는 것. 그러니까 3부가 되면은 4개로 나누겠죠. 네. 4부가 되면 8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뭐 예를 들면 한 10부라고 합시다. 10부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10부의 사람들을 네. 모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을에 인구가 많거나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10부는 높은 수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옆마을에 인구가 적거나 네.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 10부는 낮은 수준이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부스의 개념이 지역의 개념, 물론 한국도 이제 지역 부스라는 개념이 좀 있고 네, 네. 지역에 따라 조금 부스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마을 단위의 개념이 아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부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통합적인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데 독일은 그렇지가 않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 독일 사회나 이런 유럽 사회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공동체와 좀 다른데,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급적인 질서,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공동체에 속해도 거기 내에서 내 위치가 항상 불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유럽의 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좀 평등한 발언권이 있고, 특히 그런 것이 강한 것이 미국 사회죠.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 속하면 그 공동체의 모든 일원에게 동일한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대학원 수업을 같이 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제가 느낀 거예요. 한국 같으면 대학원 수업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이렇게 10명이 앉아 있다고 하면, 네. 그러면 누군가 똑똑한 사람 또는 뭐 또 새로운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언을 해야지, 네. 누구나 다 하는 얘기 또는 뭐 바보스러운 얘기 하면 네.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잘 알거나 공부를 했거나 네. 그럴 때 손을 들고 다 말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사회 수업은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여러 학교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발언권이 돌아가도록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얘기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충분히 얘기하지 못해가 답답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회에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네. 그 모든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위태로운 사회라고 할까요? 미국 사회가. 좀 더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거. 예,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돼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공동체 내에서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형태의 발언권, 네. 또는 대등한 형태의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서구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네. 한국 사회 내에서는 공동체 내에서도 네. 질서가 있고 네. 서열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탁구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벌써 그 내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네. 네. 우린 좀 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탁구장에 가보면 맨 위에 이렇게 뭐 회장, 고문단,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뭐 기술 자문위 뭐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이제 등수별로 쭉 있는 거예요. 상하 조직도가 다 맞아요. 정해져 있죠. 그래요. 근데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네. 네, 한국 사회. 그러니까 누구나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 사회 내에서는 내 등수가 정해져 있고 서열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탁구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탁구는 항상 매 경기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승부가 나죠. 네. 그리고 한 포인트가 사실 승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서열 사회에서, 또 계층 사회에서 그 서열과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경험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운동이 탁구 아닌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네, 네. 어떤 고수하고 쳤는데 내가 그 고수에게 완패를 했어요. 네. 경기 전반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 짜릿한 몇 개의 포인트 때문에 네, 네. 내가 고수를 이겨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한 포인트 한 한 포인트가 포인트에서.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억압적인 사회에서 네. 짜릿한 승부의 묘미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주는 스포츠다.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탁구가 승부의 경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고 나면 잠도 안 오고 내일은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막 연구하고. 그렇죠. 예,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경기 앞두고 일부러 술 먹여서 막 경기 치르고 이런 거. 맞아요. 그만큼 이제 승부에서 이기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승부욕을 자극하는 그런 운동이고. 네. 제 글에 이제 7편의 글이 있지만은 글의 결론부에 가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탁구의 순기능적인 면이죠. 네. 승부를 통해서 억압적인 면, 또 눌린 면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기능을 잘 살려서 네. 탁구 커뮤니티가 좀 따뜻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음. 예, 특히 이제 선후배 간을 돌봐주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네, 도제적인 네. 문화. 네. 그런 문화도 좀 좋게 다듬어 갔으면 좋겠다. 제가 기억나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 어느 외국 분이 쓰셨는데 제가 예전에 읽어서 그분 이름이 내는 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의 특징을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서열 사회인데 네. 그 서열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심지어는 집안에 기르는 애완견보다 외국인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그분의 경우는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반대를 경험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도 얻은 서열이 있다는 건데 그런 서열의 스트레스를 네. 운동을 통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경쟁 사회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가 경쟁이 심하다고 느끼세요? 경쟁이요. 예. 기본적으로 심하다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 뭐 언론이나 뭐 개개인들이 다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심화되고 있다. 사회다라고. 네. 예. 제가 지금 막 통계치를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그 부의 편중에 대한 네, 통계를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읽고 지금 왔는데 네. 정말 그 부의 편중이 심하죠 한국 사회는. 그리고 이제 삶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서울 이렇게 몰려오는 것도 네. 보면 삶에 있어서도 시골과 도시 편중이 심하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너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서열 사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레고 장난감 아시죠? 네. 레고 장난감 회사에서 어린이에 대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어린이에 대한 조사를 조사를 하면서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린이들은 서열을 정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서열을 정하고 서열을 정했을 때 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대장이 되고 예. 그래서 사실은 내버려둬도 어린아이들이 가는 서열을 정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 우리 엄마가 뭐 제일 음식 잘 만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리고 뭐 우리 집에 제일 부자야, 뭐 이런 거 애들이 네. 자꾸 자랑하는데 네.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서열을 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음. 근데 왜 어린이들이 서열을 정하길 좋아하는가? 그 이면 심리를 들여다보면 아이들은 자기 정체성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딘가에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정하려면 네. 서열 관계를 정하고 네. 그 서열에 속함으로써 자기는 거기에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또래 집단 속에서 자기는 자기 위치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서열을 정하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인위적인 서열을 정해주는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뭐 한글을 빨리 떼겠다든가 또는 구구단을 외우게 한다든가 이렇게 네.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네, 네. 스트레스를 주고 벌써 유치원에 가면 벌써 이제 아이들이 6살 때 한글 다 배우고 영어도 막 배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비교해서 나는 몇 번째 이런 서열이 정해지고 초등학교에 가면 그 성적표로 나오잖아요. 네네. 피터팬님은 부모님에게 초등학교 성적표 보여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성적표요. 예. 방학 때마다 받는 그 성적표인가요? 예. 그렇죠. 뭐 안 보여주면 혼나니까 요구하시죠 부모님이. 그렇죠. 그리고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안 보여줘가지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으시나 보네요. 먼저. 저 가끔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네. 성적표 안 나오니 그러는데 안 보여줘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저 첫째가 지금 중3인데 아직까지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성적표에 의해서 서열이 네. 정해지고 어릴 네. 때부터요. 네. 그리고 그 서열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계속 커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지금 정모 날짜 나왔습니다. 아직 카페에 글을 안 적었는데 네, 맞아요. 5월 20일에 지금 하기로 하고 네. 장소도 지금 정했죠. 대전인가요? 대전 탄탄 탁구장에서 네. 하기로 정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모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 사회 서열 사회 특히 네. 이제 서열이 결부되어 있는 탁구 문화 조금 개선하자는 의미로 네. 성적을 내지 않는 모임을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등수를 가리지 않고. 등수를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탁구 클럽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거냐에 대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네. 커뮤니티가 되려고 하면 네. 서열에 의한 발언권의 문화를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탁구가 끝나고 나면 이긴 사람이 아무래도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진 사람은 말하기가 좀 어렵고 네. 특히 이제 이런 탁구 모임에 가면 정모 같은 데 가면 그날에 제일 잘 친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발언권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되는데 네. 우리 그 온라인 커뮤니티만큼은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한 발언권을 갖고 네. 물론 조언을 줄 수 있는 자격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실력에 의해서 네. 좌우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하수든 고수든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네. 의미 하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정모도 지금은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운영진관이 협의 중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정모에서는 50명을 모아서 네. 테이블이 10개거든요. 테이블이 네. 10개인데 한 테이블당 5명씩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네. 5명이 시합을 하게 되면 2명은 시합을 하고 1명은 심판을 보겠죠. 네. 그럼 나머지 2명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아, 이 4명이 하게 되면요. 1명은 구경하고 그러네요. 1명 심판 보고 네. 그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5명이 리그를 하면 계속 누군가는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5명은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옆 테이블로 옮겨서 5명이 함께 나눠서 시합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10명은 친해지겠죠. 네네. 근데 이런 정보를 계속 하다 보면 저희들끼리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력이 너무 차이나는 분들끼리 다 모아놓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상화부수로 나눠서 네. 1부부터 4부까지 신청을 받고 5, 네. 6부 신청받고 네네. 5부 이하 신청받고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네. 이 10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네. 그날 하루 충분히 탁구 치고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재밌겠네요. 네, 이제 그런 정모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 탁구 저희 커뮤니티 전체의 운영 방식 자체에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그 평등한 발언권, 예, 그리고 실력과 상관없는 서열과 상관없는 참여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양적인 관점에서의 이해라는 것이 반드시 억압적이고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좋은 정신은 배려의 정신,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런 네. 것들, 이건 좋은 가치거든요. 네네. 그런 가치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겠죠. 다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억압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글을 썼는데 여기에 반박하는 글에 내가 왜 이게 화가 날까? 저도 이제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데 제 의견에 반대하는 거를 잘 못 참아요, 제가.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지나치게 배려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을 썼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림자 인간이라는 개념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이트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었던 그 심리학자죠.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기에게 없는 자질을 끌어내려고 애를 쓸 때 네. 반대되는 성격이 맺힌다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착하게 살아라 자꾸 이렇게 강조하면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노력해서 초과로 노력해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네. 그럴 때 자기 이면에는 반대로 악한 인간이 맺히는 거죠. 이걸 이제 그림자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런 규제가 많이 없고 예의 정신이 없고 억압적이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림자 인간이 투영지지가 않아요.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의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자기를 규제하고 또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겸손의 사회, 또 외양 치장의 사회, 이런 데에서는 그 자연스럽게 그림자 인간이 더 심하게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 아이들 보면 알아요. 좀 어릴 때 자유롭게 지내는 아이들은 사춘기가 좀 쉽게 넘어가고요. 어릴 때 굉장히 착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사춘기 때 돌변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그림자 인간이 깊이 맺혀진 거죠. 그 아이 내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규칙이 많고 네. 지킬 게 많고 까다롭고 네.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감시다 하고 이러면 우리 내면에 그림자 인간이 자꾸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해소할 기회가 생기면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의 사회가 좋은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좀 규제를 좀 더 약화시키고 네. 카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의 사회의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런 예의 사회가 갖고 있는 엮이는적인 부분들을 우리 네. 카페에서 해소해 가면서 특히 네. 이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잦은 승부를 통해서 네.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네. 예, 이제 경기를 통해서 푸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면서 탁구와 또 탁구 커뮤니티를 좀 따뜻하고 배려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제가 7편의 글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그 이전 세대 카페에서는 어떤 뭔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네임드가 아닌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어떤 댓글로서 의견을 얘기했을 때 예. 스스로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말이 맞나? 이렇게 뭔가 눈치 보이고 댓글을 달기가 그렇죠. 달았을 때 누군가가 뭐 공격할 수 있지 네, 않나. 예. 그런 부분들
근데 꼭 그런 고수나 그런 뭐 유명한 분들이 다는 댓글들이 꼭 정답은 아닐 때도 있잖아요. 하수나 아니면은 뭐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다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맞아요. 달았을 고민하지 때 않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오는 의견 중에서 자기 댓글을 달 때 자기 부스를 얘기하고 달았으면 좋겠다. 그 공감은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실력이 올라가면서 용품에 대한 또는 뭐 기술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상위 부스가 볼 때는 하위 부스가 쓴 의견이 전혀 안 맞는 수도 있어요. 네. 뭐 일례를 들면 빠른 라켓이 다 좋은 줄 알잖아요. 네, 그러다가 네. 좀 지나면은 느린 라켓이 오히려 회전도 많고 네. 감각도 좋고 좋다 네. 이러다가 또 좀 더 실력이 올라가면 이제는 힘에서 밀리면 내가 고수하고 이길 수 없구나 해가지고 또 다시 카본 라켓 같은 거 뭐 이런 네. 거 찾기도 하고 이 계속 이제 출렁출렁 네. 변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시각 자체가. 네. 그래서 날이 서서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려의 정신으로 글을 쓴다고 하면 네. 실력 여하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쓰고 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각자 주관적으로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더 낫지 않느냐. 네. 너무 고수만 글을 쓴다거나 네. 또는 카페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글을 쓰는 그런 문화가 되면 네. 자연스럽게 폐쇄적이 될 거고 맞아요. 또 깊은 억압적인 네. 커뮤니티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림자 인간이 많이 맺히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카페를 반대하는 카페가 커질 거예요. 저는 카페를 좀 더 느슨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네.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네. 싶어요. 네.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오늘 뭐 재미있는 소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다가 보니까 음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클로즈 멘트에 음악을 넣어야 되는데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무편집 원칙으로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하는 네.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무편집 그대로 시그널 음악 없이 일단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오늘 컨텐츠가 37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가요. 그렇죠. 되게 네. 빨리 가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편 또 재미있는 인터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그때까지 또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오스카였고요. 저는 피터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